미모와 건강 두 가지를 모두 잡은 분들이시죠. 먼저 몸짱 약사로 잘 알려진 민지원 약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최수경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과 가정 이야기에 대한 질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거죠? 네. 네, 솔직하게 선서하겠습니다. 자,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1번, 아이들이 내가 하는 말 모두 무시하기. 네, 남편이 내가 하는 말 모두 무시하기.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더 열받을 상황? 저는 아이들이 무시하면 더 열받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무시하는 게 더 열받는다. 저도요, 저도. 한 명이 무시하는 것보다 저는 애가 셋이니까 세 명이 무시한다 생각하면 숫자가 그렇게. 일단 숫자에서 끝. 저는 남편이 무시하는 게 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왜요? 아이들은 자기 세계가 있잖아요. 네. 자기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잠시일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춘기라든가 뭐 이런 잠시일 것 같은데 남편이 무시하는 거 못 참죠. 아, 내 편이 감히 날 그렇지, 무시해. 어디 감히.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이들은 뭐 세대 차이가 있고 아이들은 뭔가 엄마와는 또 다른 세계가 있으니까 뭐 엄마 그래요 뭐라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남편이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예, 이유 한번 설명해 저는 주세요. 이제 선생님은 이미 거의 성인인 거고 저는 애들이 이제 14살 되는 사춘기 시작이겠네요. 시작인데 저희 남편은 저를 무시한다고 해도 자기가 이미 성인으로서 무시할 만하니까 하겠지라고 되겠는데 아이들은 아직 다 성장한 게 아닌 상태이고 나는 앞으로 계속 애들을 훈육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무시를 한다면 이제 나의 인생이 잘못 살아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남편이 무시하는 게 더 되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가요? 윤영미 아나운서님 말씀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무시해도 남편이 너네 어디서 엄마 말을 무시해 이렇게 해주면 끝날 것 같아요. 남편이 그렇죠. 날 무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갑자기 딱 들었어요. 근데 저희도 애들이 이제 엄마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남편이 엄마한테 단어를 그렇게 쓰지 마라고 딱 하면 애들이 딱 이게 되는 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남편은 뭔가 내가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아니, 안 믿고 무시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믿는 얘기잖아요, 구석이 지금. 없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구석 없어요. 그래도 애들이 무시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전 애들이 어떤데 지금 이제 막 일장 연설을 하거나 뭘 얘기하면 네네 네네네 이럴 아, 때가 맞아, 있어. 그래 엄마 얘기해 나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뭐 어떡하겠어. 예. 그럴 때 그냥, 성인이 돼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 남편 중에 소통이 더 힘든 경우는 누굴까요? 아이들일까요? 남편일까요? 소통이 힘든 경우? 저는 이제 사춘기 여자애들이라 그 눈높이에 더 많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래서 항상 최대한 소통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애들이 어리니까. 그렇군요. 저는 남편과의 소통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은 어쨌든 제가 이제 권위가 있으니까 뭐 얘기하면 쏙쏙 받아들이긴 하거든요. 한마디 한마디 주의 깊게 듣긴 하는데 남편하고는 이제 자꾸 싸움이 되니까. 뭐랄까 서로 이렇게 소통이 뭐 잘 되다가도 어떤 경우 의견 다르면 또 싸움도 하고 말다툼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 소통이 안 되는 데서 오는 상처가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이제 남편이랑은 나 오늘 이랬다? 이런 일 있었는데 완전 웃기지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그 시간이 좀 많으니까 괜찮은데 아이들이 또 셋이잖아요. 셋이다 보니까 이에 요에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가끔 이제 막내 같은 경우는 예전엔 엄마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막 이러고 이랬던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또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춘기 딱 하면서 이거 말해봤자 굳이 한 소리나 더 듣고 또 이게 고등학교 때 엄마들이 좀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렇다면 뭐 전달되는 거를 안 거야 시스템이. 네. 그러니까 말을 더 안 해요. 이게 소문이 딱 난다는 걸 알고서 입을 싹 닫아. 닫는구나. 그래서 굳이 불필요한 말을 안 하고 뭐 돈 필요할 때마다. 이게 자잘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엄마는 그죠? 네, 그쵸. 저 남편이랑 소통이 어려운 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누구 낮에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무 뭐 이렇게 말할 때 이상하게 뭐 단어를 이상하게 쓰거나 아니면 험하게 말하거나 그 사람 너무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그래 그러겠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여보 사람이 다 다른 거야 설교하려고 그래 근데 나는 그냥 왜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맞아요. 무방비 상태로 남편한테 여보 낮에는 나한테 오늘 괜히 먹었나 봐라 그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여보 이렇게 나와 항상 말이 여보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약간 맞아요. 이런 우리는 그저 공감이 필요할 뿐인데. 그러니까 그럼 여보 당신 힘들었겠다 그러고 이거를 바랐는데 맞아. 항상 가르치려고 하는 거 설교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 뒤에다가 이런 말을 붙여요, 저희 남편. 내가 이렇게 똑바로 말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아, 그만.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만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말을 남편한테 할 때 있어요. 알아서 할게. 마지막에. 내가 알아서 할게. 괜히 말했어. 갑자기 저희 아이들이 좀 이해가 되네요. 엄마한테 했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질문입니다.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기 대 하루 종일 말만 하기. 저희는 물류창고가 있어요. 네. 회사 1층에. 그래서 이제 바쁠 때는 저도 내려가서 물류 일을 해야 되는 정도로 바쁠 때가 있는데, 이 육체 노동을 해봤던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요. 근데 육체 노동을 하면 이점은 있어요. 머릿속이 단순해지면서 스트레스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육체 노동에 하는 사람이 잠을 잘 자고 스트레스가 덜하다는 그런 통계를 공감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저는 말하는 게 더 나아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보다는 하루 종일 네, 말하겠다. 저한테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일 안 하던 사람이 하루 종일 네. 육체노동 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예. 우리 민재원 여사님은? 근데 하루 종일 서서 뭐 일하는 강도는 제가 정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약사를 하고 계신 거죠? 네네, 약국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국은 거의 서 있지 않나요? 맞아요. 거의 서 있고요. 제가 그 약국 이 매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거기 옆에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를 이 낮게 안 놓고 세워놨어요. 서서 컴퓨터 일을 그리고 할 수 밑에 있게. 스태퍼 있어요. 아, 스태퍼. 와, 일하면서도 일하면서 운동한다. 운동할 수 있고 또 안쪽에는 또 앉아있을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는 앉아서 탈 수 있는 자전거가 있거든요. 한시도 쉬지 않아. 몸짱 약사니까 가능한 거지. 네, 저는 하루 종일 말로 떠들고 있으면 기가 좀 빨릴 것 같아요. 아니, 약사하면 하루 종일 응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이제 제가 선택할 수 있을 때는 그냥 서서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전 하루 종일 그냥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말하는 직업이고 하루 종일 말해본 적도 있어요. 왜냐면 진짜요? 뭐 개표 방송이라고 있잖아요. 밤새서 거의 뭐 20시간씩 앉아서 뭐 25,482표. 이 일 말고요. 그냥 내가 정말 자유의 의지로 선택을 할 수 있다 했을 때도 말씀하실 거예요? 네, 저는 일하는 거 싫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말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영양, 건강 팁? 뭐 이런 것이 있을까요? 약사님? 네. 일단 뭐 목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죠? 저목 관리 잘 몰라요. 잘 모르세요? 네. 보통 뭐 약국에서는 뭐 캔디처럼 돼 있는 트로키, 목캔디? 네, 트로키 제제나 오렌지스라고 해서 사탕처럼 돼 있지만 사탕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약도 있어요. 인후염 때문에 유행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 3시간에서 6시간마다 복용을 하셔야 되는데 네. 사탕인 줄 알고 계속 수시로 복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약품인 경우에는 3시간의 텀을 두고 드셔야 되고 깨물어서는 안 되고 빨아먹어야 돼요? 네, 굴려야 돼요. 왜 성격 급하신 분들 깨물잖아요. 깨물죠. 효과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따뜻한 미지근한 물에 소금차 해서 드시는 것도 되게 좋고 사실 이 우리 호흡기계, 기관지, 인후 이런 거 관리는 되게 촉촉해야 되거든요. 물을 많이 마셔야 네,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것도 하시더라고요. 입을 막고 주무셔. 어떻게 네, 입을 벌리고 주무시면 테이블 붙여요? 예, 뭐 있대요. 저도 있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그거를 붙이면 입으로 숨 쉬지 않으니까 점막이 마르지 점막이 않죠. 마르지 아침에 일어나면 않죠. 입 말라요. 네. 아니 저는 사실 말하는 직업이지만 목이 약해요. 목감기가 늘 이제 들기도 하고 좀 1시간 동안 혼자 이렇게 떠들면 목이 금방 이렇게 쉬거든요. 근데 이제 목 관리하는 건 별다른 건 없고 그냥 스카프 감고 목을 좀 따뜻하게 하는 거, 미지근한 물 자주 마시는 거 이 그런 것 정도밖에 같아요. 그 쉰 목소리에 또 도움이 되는 생약이 있거든요. 뭐예요? 그 약국에 가면 일반 의약품으로 팔아요. 향성 파적환이라고 해서 오, 그런 적어놔야지. 것도 드시면 좀 도움이 돼요. 가루예요? 네네, 가루로 돼 있어요. 목 아프면 다양한데. 우리 민재원 약사님한테 찾아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민재원 약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매달 꾸준한 월급 받기 대 한 번에 큰 계약 성사시키기. 이거 둘 다 좋은데? 우리 약사님은요?
저는 예전에는 이제 꾸준히 월급 받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경우도 있어요. 이 안정적인. 네. 근데 그 한 번에 이거에 또 이제 경험도 있고 뭐 하다 보니 한 번에 큰 계약 성사하기가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와, 한방 있으시네요. 네. 우리 최 대표님은? 저는 이제 사업을 하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사업하는 사람은 크게 들어올 때도 있지만 불규칙하니까 저는 선택을 하려면 이제 꾸준한 수입.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월급장에 오래 했잖아요. 방송국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매달 그렇게 월급이 들어올 때는 그게 큰 돈이 아니니까 그냥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프리랜서를 하면 뭔가 목돈이 확확 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를 했는데 프리를 하고 나니까 다음 달 얼마를 벌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15년 됐는데 프리한 지 정말 따박따박 월급 받고 싶어요. 그럼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예,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저축도 할 수. 지금 저 저축 못 하거든요. 저축할 돈도 없거니와 그 저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저는 남편이어도 좀 따로 월급을 받아왔으면 좋겠는데 남편 월급을 받아본 적이 지금 없어서 취직을 시키세요. 예, 시니어보다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도 섭외를 안 하네. 잘 생기셨더라고요. 저희 남편이요. 나가시면 될 것 생긴 거 같아요. 보고 결혼했어요.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 온전히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목돈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는 뭘까요? 이 목돈이라면 얼마 정도가 이제 목돈이라고 생각을 하죠? 뭐 10억 정도 예를 들면? 사실 NGO 단체를 만들고 싶었던 그래요? 소망이 지금도 있고, 내가 사실 그 봉사나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티내면 이거는 봉사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 돈이 진짜 잘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몰라가지고 사실은 제가 하나 운영을 하고 싶기는 했었고 그런 꿈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위한 NGO를 하고 싶어요, 특별히? 좀 아이들이 좀 더 마음이 가긴 가는데 이제 선교도 많이 갔었어요. 사실. 그래요? 네. 또 이런 말도 하기 조심스럽네요. 아니에요. 이런 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에요. 이렇게 말로 선포하면 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많은 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니까. 최 대표님은요?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목돈이 있다면 과연 뭘 할 것인가. 근데 굳이 내가 목돈이 있다고 해서 나의 생활이 바뀔 건 없더라고요. 바뀔 건 없고 그런데 해보고 싶은 게 항상 있었는데 아주 시골로 가서 시간을 보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을. 구애받지 않는 시간을 목돈이 있다면 그렇게 해보고 싶다. 불가해요. 지금 사업이 너무 잘 되고 계셔서. 아니 지금도 어디 시골 가서 한 6개월 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직원은 어떻게 하시나요? 돌아가야 지금은 되니까. 내 몸이 제 혼자만의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게 너무 많이 연관돼 있으니까 지금은 자유롭지는 않아요. 조용한 쉼을 누려보고 싶다. 네네네. 라는 거군요. 저는 10억 있으면 다리를 좀 늘리고 싶어요. 다리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저는 키가 좀 작은 게 불만이고 다리가 좀 짧은 게 늘 저는 아쉽거든요. 뭐 농담만 진담만 다리 좀 긴 다리 한번 아니 구두를 높은 걸 신으면 되죠. 힘들어서 못 신어요. 그래요? 운동 안 해요. 예.